자, 수열부터 해보자. 수열. 자, 수열은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을 얘기하는 거야. 숫자를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는 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수열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딱히 의미가 없잖아. 그냥 아무거나 숫자를 나열해서 그냥 그거 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규칙이 있는 그런 수열만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열을 쓸 때 기호로는 보통 A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통 이렇게 이제 기호를 사용을 해. 수열의 기호를. 그리고 숫자가 처음 나열된 숫자를 A1, 그 다음 두 번째를 A2, 세 번째 A3, 뭐 A4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순서대로 얘가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요 첫 번째 항을 다른 말로 초항이라고 하지. 초항. 오케이? 초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수열에서 보통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일반항을 구하는 작업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열을 쭉 나열을 했을 때 조금 일반적으로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그러니까 AN이라는 항이 있는데 n번째 항이라고 해서 이 n번째 항이라는 건 이 전체 수열의 규칙을 나타내는 그런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야.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2, 4, 6, 8 쭉 나열됐다고 해보자. 자, 얘는 어때? 규칙이 어떻게 되지? 규칙이 2씩 커지는 규칙이 있지, 맞지? 그런 규칙이 있잖아. 그래서 이때 초항은 우리가 2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찾아보면 규칙이 이제 보면 짝수잖아, 이게. 그지? 짝수니까 짝수 규칙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AN이라는 거를 E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돼. 오케이? 요거에 지금 규칙에 대한 식이 이제 EN이잖아, 짝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 너네 짝수를 표현하는 식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EN 플러스 2라든가 아니면 뭐 EN 마이너스 2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있단 말이야, 짝수를 표현하는 식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AN이라는 요 일반항에다가 n자리에 1을 넣었을 때 초항이 나와야 돼, 무조건. 오케이? 1 넣었을 때 이게 나와야 돼, 이 값이 나와야 돼. 그 2 넣었을 때 이 값이 나오고, 3 넣었을 때 요거, 4 넣었을 때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여기다가는 1 대입하면 뭐 나와? 4 나오잖아. 두 번째 항부터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일반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너네가 규칙을 찾고 여기 규칙에 대한 식을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열. 자, 그럼 이거는 규칙이 어떻게 될까? A에는 n분의 n 플러스 1로 써버리면 되지. 1 넣으면 1분의 2, 2 넣으면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됐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규칙을 잘 찾아서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좀 할 건데, 이건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진짜 수열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수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수열이 뭐야? 등차수열. 등차수열. 이 등차수열이라는 거는 이제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고 해서 그 차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차이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걸 차이라고 하잖아. 근데 요 수열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다기보다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뺀 걸 우리가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것도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3하고 7, 그 다음에 11, 14, 17 뭐 이렇게 쭉 갔다고 해보자. 미친놈아. 11하고 15, 그 다음에 19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갔다고 해볼게. 자, 그럼 차이가 어떻게 돼? 차이. 뒤에서 앞에 거, 바로 앞에 거 빼면 차이가 얼마야? 4. 그 다음에 요것도 차이 4. 얘도 4. 요 놈도 4. 전부 4. 맞아? 차이가 다 같은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때 이 차이를 우리가 공차라고 하고 기호로 뭐라고 써? D라는 걸로 사용하지. 그치? 공차. 이 차이를 이제 공차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차이가, 공차가 양수인 수열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요렇게 생각을 해볼게. 지금 차이라고 해서 내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서 이제 차이를 만들긴 했는데, 근데 요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7에서 3을 빼서 차이, 공차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7은 3 더하기 4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뒤에 있는 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맞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수열은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 되겠지. 그지? 공차가 이제 양수다 보니까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 나올 거야. 등차 수열에서도. 그래서 이런 종류의 수열이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차이가 얼마야? 다 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이가 0이다 보니까 계속 일정하게 똑같은 숫자만 나오는 그런 수열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등차 수열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해볼까? 9, 7, 그 다음에 5, 3, 1 이렇게. 자, 얘는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2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다 보니까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수열이 나오겠지. 됐지? 그래서 등차 수열 안에서도 뭐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0이냐에 따라서 좀 이제 종류가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등차 수열이고, 그리고 이 등차 수열에서의 이제 일반항을 찾는 작업을 좀 할 건데, 일반항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 이거는 기호로 좀 써볼게. 일반항 찾는 작업은 기호로 써서 그냥 바로 공식 유도를 좀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항을 우리가 A1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항은 A2, A3, A4 뭐 이렇게 쭉 나왔다고 해볼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N번째 항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건데, 등차 수열이니까 자, A2에서 A1을 뺐을 때 공차가 나온다고 할 수 있지, 그지? D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요렇게 하지 말고 요걸로 가자. 그냥 요렇게 갈게. A1에다가 D를 더하면 그러면 A2가 나오는 거지. 맞지? 얘에다 더하면,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다음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공차 더하면 다음항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공차 더하면 다음항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갈 건데, 그러면 A1에서 출발해서 A2로 가려면 공차를 한 번만 더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A1에서 출발해서 A3로 가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2번을 더해야지, 그지? 그 다음 A4로 가려면 3번을 더해야 돼. 맞지? 그럼 AN까지 가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N-1번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A1 플러스 N-1D.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됐지?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 이 A1이라는 거는 초항이고, 요 D라는 건 공차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선 초항하고 공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뭐 예시로 하나만 해보자. 뭐 해볼까? 뭐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볼까? 이렇게. 자, 이것도 일단 등차 수열이지. 차이를 보면 계속 4니까 등차 수열이야. 그럼 여기서 초항이 얼마야? 5, 공차 얼마지? 4니까 일반항 그냥 구해보면 A1 플러스 N-1, N이 변수지, 곱하기 이제 공차 해서 정리를 좀 하면 4N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아주면 돼. 그리고 보통 일반항을 찾는 이유는 어떨 때 많이 찾냐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항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많이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이 있을 때, 뭐라 해볼까? 61 쭉 가다가 61이라는 숫자가 있대. 그럼 이 61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 항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러니까 항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일반항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너네가 지금처럼 일반항 찾은 다음에 얘가 61 되는 N값을 찾아주는 거지. 그럼 N값이 얼마면 돼? 15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15번째 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항에 대해서 물어볼 때 무조건 일반항을 찾아서 그걸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리고 일반항 공식, 아무튼 이 공식은 외우긴 해야 돼. 요건 외우긴 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진 않지. 그치? 왜냐면은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건데, 그 방법은 일단 여기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여기서 n이 변수라고 했지, 일반항은.
왜냐면 n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맞지? 변수잖아. 그럼 이제 얘는 n에 관한 1차 식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좀 하면 정리하고 내림차 순 정리를 하면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라고 쓸 수 있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식이 아니라 뭐야? 1차 이하의 식이라고 할 수 있지. 왜냐면 공차가 뭐일 수도 있어? 공차가 0인 것도 있잖아. 그치? 계속 똑같은 수열이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1차 이하의 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아무튼 이런 식에서 이 n 앞에 있는 d라는 건 공차잖아. 공차.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시작이 공차 n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공차 n으로. 그 뒤에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공차 n으로 시작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얘 공차가 4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의 일반항을 구할 때 일단 4n부터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야. 일단 그냥 써. 4n. 그 다음에 요 일반항이라는 건 이 수열을 대표하는 규칙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초항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당연히, 그지? 근데 지금 여기다 1 대입하면 초항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 필요한 숫자를 뒤에다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1 넣었을 때 5 나오려면 뒤에 얼마 더해줘야 돼? 플러스 1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야. 우리가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할 때.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그 과정, 이 과정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바로 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훨씬 빠르니까 이 방법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뭐 예시 하나만 더 해볼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4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것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초항 얼마? 마이너스 5. 공차는? 초항 마이너스 5에 공차는 3이야.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을 뭐로 시작한다고? 3n으로 시작한다고. 그리고 뒤에 얼마가 필요해? 마이너스 8이 필요하겠지. 간단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좀 빨리 구해주면 돼. 그리고 이 공식도 외우긴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공식 잘 외워주면 되고. 그리고 너네가 이제 이따 대표 문제 풀겠지만 풀긴 할 텐데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등차 수열 쪽에서 문제를 풀 때 보통 뭐가 좀 나오냐면 뭐 A3이 5고 A 뭐 9가 뭐 2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뭐 A에 31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 갈 거냐면 A3이라는 거를 요 일반항 공식이 있지. 여기다가 대입해서 초항과 공차의 관계식으로 좀 만들 거야. 그러면은 A3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n에다가 3 대입하면 뭐라 할 수 있어? A1 플러스 몇 D? 2D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5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건 어때? 그럼 A9니까 뭐야? A1 플러스 몇 D? 8D라고 할 수 있잖아. 얘가 20이다. 라고 하면 이 둘이 연립이 가능하지. 그치? 그럼 연립해서 둘이 빼버리면 마이너스 6D는 뭐 마이너스 15니까 공차는 뭐 2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공차 구하면 초항도 구할 수 있고 초항 공차 다 구했으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반항 구해서 31번째 항이 뭔지 찾아내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푼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등차 중항인데 자,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숫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 수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해서.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차이가 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X에서 A 뺀 거랑 B에서 X 뺀 게 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X 빼기 A하고 B 빼기 X? 요 둘이 같다고 할 수 있겠지. 등차 수열이니까.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X,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X니까 요거 넘겨서 X에 대해서 좀 풀어보면 2X는 A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요게 기본적인 등차 중항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냐면 일단 여기 차이가 같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 A와 B의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 뭐 이걸 수직선으로 생각하면 조금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어. A, B가 있고 이게 순서대로 이게 차이가 같다는 거는 요 간격이 같다는 얘기니까
가운데 있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중점이란 얘기야 중점. A, B의 중점. 그럼 A, B의 중점 구하는 건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등차 중행의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이거를 풀 때 막상 풀 때는 사실 이걸로 풀기보다는 보통 요걸로 많이 푼다잉. 알지? 보통 요걸로 많이 풀긴 해. 공식은 이거긴 한데 요걸로 많이 풀어. 어차피 이게 2가 있으면 분모가 생기니까 분수잖아.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등차 수열이고, 등차 중앙이고,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뭐 이렇게 C하고 D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5개지. 5개가 등차 수열 이룬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야.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은 어때? 같겠지. 그치? 그래서 똑같이 쓸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2분의 그냥 C하고 D의 중점이다라고 생각해서 2분의 C 플러스 D로 이렇게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간격이 같으면 다 등차 중앙 이용해서 가운데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 일단 2가지 지금 했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하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 일단 요 2가지 잘 기억해서 풀어주면 돼. 자, 대표 문제 몇 개만 좀 해볼게. 거기 보면 대표 문제 1번 있거든. 요거부터 한번 보자. 919.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에서 저거 성립할 때 AK가 32를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래. 공차가 3이라고 나와 있지. 이때 A6이라는 거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초항과 공차의 관계식으로 표현해주면 돼. 등차 수열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시작을 하는데 A6이라는 거는 A1 플러스 몇 D라고 할 수 있어?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 A1 플러스 N-1D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어때? A6은 A1 플러스 5D. 그치? 5D가 얼마? 11. 맞지? 근데 공차가 얼마래? 공차 3이라며.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은 A1 플러스 15는 11이잖아. 그럼 A1은 얼마? 마이너스 4. 초항을 구했지. 그럼 초항 알고 공차 아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뭘로 시작한다고? 3n.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7이겠지, 그치?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그치? 1 넣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32가 되는 n값 찾으면 되지. 지금 k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구하면 되지. 그럼 얼마야? 3n은? 39니까 n값 얼마? 13. 13번째 항이 30이다. 이런 얘기지. 됐어? 그 다음에 25.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저거 성립할 때, 요 두 식이 성립할 때 27을 구하래. 마찬가지 또 이제 항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반항을 찾아서 27 대입해서 뭐 구해서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일단 요 놈들도 다 그 초항하고 공차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A3은 뭐라고 할 수 있어? A3 A1 플러스 몇 D? 2D. 그 다음은 뭐야 그러면? A1 플러스 9D. 얘가 63. 정리 한번 해볼게. 2A1 플러스 11D는 63. 이렇게 식 하나 만들 수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똑같이 해보자. 두 번째 식은 A1 플러스 몇 D? 5D. 그 다음은 A1 플러스 몇 D? 14D. 얘가 103이래. 그럼 계산하면 2A1 플러스 몇 D? 19D가 나오네, 그치? 얘가 103이라는 게 나오지. 그럼 요 둘이 이제 연립할 수 있지. 요 놈하고 요 놈 연립할 수 있잖아. 바로 빼볼게. 빼면 뭐 나와? 마이너스 8D는 얼마? 마이너스 40 나오네. 그래서 공차는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지. 공차가 오면 초항은 어때? 여기다 5 대입하면 여기는 이제 2A1 넘기면은 55 넘기니까 얼마냐 이거? 55 뭐라고? 8이야? 8이래. 그래서 A1 얼마? 4. 그치? 그럼 초항 공차 다 찾았으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네. 일반항은 뭘로 시작해? 5n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27번째 항이니까 A27 대입하면 얼마야? 27 대입하면 134겠네. 그치? 135 빼기 1이니까 쉽지?
그다음 29. 자, 7항이 29, 10항이 20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래. 자, 이것도 바로 해볼게. A1 플러스 6D가 29, 그 다음 A1 플러스 9D가 20. 연립 바로 해보자. 빼버리면 마이너스 3D는 얼마? 마이너스 9니까 D는 3으로 구할 수 있지. 맞아? A1 얼마야? 여기다 3 대입하면 3, 6, 18 넘기면 11. 그치? 초항 11, 그 다음 공차 3. 에이? 그냥 거야. 뭐라고? 그냥 그냥 구네? 그치. 그냥 구. 그러네?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초항 얼마냐? 마이너스 18에다가 넘기면 플러스 47? 맞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지금 요 놈을 잘 보면 양수 47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리고 이제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 어때? 숫자가? 점점 작아지지, 그지? 점점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음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몇 번째 항이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좀 구해줘야지. 일반항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럼 일반항 바로 구해보면 A에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50이라고 할 수 있네. 됐어? 맞지? 그럼 이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물어봤는데, 그냥 0보다 작다 풀어봐. 이렇게 풀면 돼. 그럼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50보다 작으니까 n은 3분의 5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잖아. 이게 얼마야 대충? 16점 얼마 정도 나오겠지. 맞아? 16점 얼마. 그러면은 몇 번째 항부터야? 그치. 17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실제로 16을 대입해보면 얼만데? 마이너스 48 플러스 50이니까 2잖아 2. 그치? 그리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17번째 항인 거지. 맞지? 이렇게 요렇게 구하는 경우, 아니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구하면, 네, 이렇게 구해. 그 다음 33번. 자, 1과 100일 사이에 19개의 숫자를 넣어서 저렇게 이제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 이때 A8 값을 구하래. 이런 것도 좀 잘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근데 이런 거 구하려면 일단은 기호를 좀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A가 있기 때문에, A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A를. 그래서 좀 기호로 새로운 수열로 저 지금 주어진 수열을 BN이라고 잠깐 놔볼게. 그럼 BN이라고 놨을 때 B1이 얼마야? B1 1 초항, 그지? 맨 앞에 있는 거, 그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B2, 3, 4니까 얘네보다 숫자가 하나씩 더 크잖아, 맞지? 뭐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101은 몇 번째 항이야, B에? 21번째 항이지, 그치? 21번째 항. 왜냐면 총 19개에서 양 끝에 2개가 있으니까 21개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또 초항하고 공차로 바꿔볼게. 그럼 B1 플러스 20D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B1이 얼만데? 1이지. 그래서 넘기면 20D는 얼마? 100. 그래서 D는 얼마야? 5 나오지. 공차 5라고 구했네. 그러면 이제 A8은 뭐 어렵지 않네. A8 같은 경우, A8 말고 일단 BN부터 구하자. BN. 공차 나왔고 초항 알고 있으니까 일반항 BN은 얼마야? 5N? 진짜? 5n 맞는데? 5n 마이너스 4지. 맞지? 5n 마이너스 4. 요건데, 근데 A8은 뭐랑 같다고? A8은 B 뭐랑 같아? 9랑 같지, 그지? 하나 더 크니까 B9. 그럼 여기다 9 대입하면 되지. 얼마야? 41이지, 그지? 그래서 41이 답이다. 쉽지? 그 다음 36. 등차 중항이네. 등차 중항. 뭐 EX는 A 플러스 B. 이렇게. 그치? 자, 이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가운데 있는 항의 2배. 그러니까 2A 제곱 더하기 4A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아. 2A 플러스 4랑 같아. 뭐 이거 정리하면 몇 차 방정식 나와? 그냥 2차 방정식 나오니까 양변 그냥 정리하고 뭐 인수분해하고 뭐 이렇게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마이너스 2 또는 1이잖아. 그치?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1이겠지. 간단하지? 그 다음에 41. 자, 요거는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21이고 제곱의 합이 165일 때 세수의 곱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아니면 5개의 수, 뭐 7개까지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홀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너네가 이제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앞에서부터 A하고 A 플러스 D하고 A 플러스 2D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풀리긴 하는데 식이 좀 더러우니까 요거를 보통은 가운데를 A라 두고 양쪽으로 이제 공차만큼 빼고 더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아.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쉬워. 오케이? 보통 물어보는 게 지금처럼 합을 물어보거나 뭐 제곱의 합을 물어보거나 뭐 아니면 곱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제 공차만큼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설정해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그래서 세수는 이렇게 두면 되고, 그럼 만약에 5개 수라고 하면 요 앞에 추가로 뭐 해주면 돼? 앞뒤로 추가로 A-2D라고 하면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2D라고 하면 돼. 그러면 계산이 훨씬 쉬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짝수는 어떻게 돼? 짝수는 가운데 숫자가 없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짝수는 A 플러스 D 그리고 A 마이너스 D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차를 2D로 생각을 하는 거야. 공차를 2D로 애초에 D라고 하는 게 아니라 2D로. 그러면은 요 앞에가 A 마이너스 3D, 그 다음은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개수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값이 이제 좀 쉽게 나오겠지. 계산하게 되면. 그치? 이런 식으로 짝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가주면 돼. 됐지? 지금은 이제 3개 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3개, 딱 요거 3개만 쓰면 되지. 요거 3개만 써보자. 자, 근데 이 세 수의 합이 얼마래? 21. 다 더하면 얼마인데? 3의 2, 얘가 21이래. 그래서 A 값은 7이 나오지. 간단하지? 두 번째는 제곱의 합이래. 엄마, 제곱의 합. 무시무시한데 이거? 그러면은 7 마이너스 D 제곱 더하기 7 제곱 더하기 7 플러스 4의 어이 미친놈 4가 왜 나와 임마. 7 플러스 D의 제곱. 이렇게 한 게 165래. 왔다 씨. 전개해볼게. 49 마이너스 14D 더하기 D제곱. 그 다음에 49 플러스 14 D 플러스 D제곱은 165. 오, 그럼 요거 날라가네? 그치? 49 3번 더하면 뭐냐? 147. 그 다음에 D제곱 플러스 2D제곱이 165. 그럼 2D제곱은 얼마야? 얼마지? 165에서 147 빼면 확실해? 욕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10 맞네? 18이 D제곱 얼마야? 이거 9잖아, 그렇지? 그럼 D는 뭐 나와? 뿔마 3이지.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써야 돼. 뿔마 3 두 가지인데,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는 별로 상관이 없긴 해. 딱히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공차가 만약에 3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놨던 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7 빼기 3이니까 4, 그 다음 7, 10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그냥 숫자가 거꾸로 17,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순서만 좀 바뀌는 것 뿐이라서 딱히 상관이 없어. 어차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세수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곱하면 얼마? 280 나오겠지. 280. 어렵지 않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볼게. 일단 수열의 합은 수열의 합에 대한 기호가 또 있어. 그냥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기호인데, 보통 SN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 SN. 이 SN의 의미는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초항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치? 만약에 S5가 있다. 이러면 A1부터 시작해서 A5까지의 합인 거지. 무조건 초항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N까지. N까지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기호는 요거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에 우리가 합을, 공식을 이제 유도해서 우리가 외울 건데, 요렇게 한번 가볼게. 일단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그 공식은 요런 거지, 그지? 너네 1 플러스, 그러니까 1부터 뭐 100까지의 합이 있다고 하면 요거를 그냥 생으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일단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나열했을 때 이 100개의 수열은 등차 수열이지. 맞지? 차이가 1인 등차 수열. 맞지? 공차가 1인. 그래서 요 1부터 100까지의 이제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요걸 찾고 싶어. 근데 이걸 생으로 다 더해버리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이걸 거꾸로 나열하는 거지. 100부터 시작해서 99, 98, 97 쭉 해서 1까지 이렇게. 거꾸로 나열을 한 다음에 위아래로 이제 더하는 거야, 위아래로.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뭐 나와? 101. 그 다음도 뭐야? 101. 그 다음은 98, 3이니까 마찬가지 101.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나와? 다 101이 나오잖아, 그지? 똑같은 숫자가. 그럼 이거를 지금 몇 번 더한 거야, 총? 101을 몇 번? 총 100번 더한 거지. 그치? 1부터 100까지니까. 맞지? 100번 더한 거야. 그러니까 101 곱하기 100이라고 쓰는데, 근데 내가 원래 원하던 값은 요만큼의 값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좀 편하게 구하려고 밑에 있는 걸 하나를 더 더했잖아, 똑같은 걸.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은 지금 내가 원래 구하려던 값의 2배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눠서 내가 찾고 있는 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약분 때리면 50에다가 얼마? 505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의 합은 5050이 나와.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를 할 거야. 알았지? 요걸로 갈 건데, 자, 이제 기호로 한번 써볼게. 일단 초항은 A1, 두 번째 항은 이제 A1 플러스 D라고 표현할게. 어차피 등차 수열 합 공식이니까 등차 수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은 A1 플러스 2D가 될 거고, 그 다음은 A1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할 거야. 이렇게 해서 n번째 항까지니까 A1 플러스 n-1D겠지. 예, 그치? 그리고 이걸 다시 거꾸로 나열할 거라고. 거꾸로 A1 플러스 n-1D 더하기, 그 다음 A1 플러스 n-2D 더하기, 하나 더 쓸까? A1 플러스 n-3D 쭉 가서 마지막은 A1 이렇게 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위아래를 이렇게 더해볼게. 이렇게 더하고, 요래 더하고, 요래 더할게. 요래 이렇게. 얼마야? 더하면 2A1 플러스 얼마? n-1 D가 되겠지. 그 다음 것도 당연히 2A1 플러스 n-1D 다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 맞지? 근데 이걸 몇 번 더했어? 마찬가지로 총 몇 번 더했지? n번 더했지, 그지? 1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번 더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총 n번을 더했다 라고 해서 곱하기 n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던 것보다 지금 2배가 됐잖아. 똑같은 걸 한 번 더 더했으니까. 그래서 나누기 뭐 하는 거야? 나누기 2까지 해서 계산하면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외워야 돼. 알았지? 잘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합 공식의 구성을 조금 살펴보면 요 n이라는 거는 항수를 얘기하는 거야. 항의 개수. 맞지?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S10을 구하래. 그럼 몇 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1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지. 초항부터 시작해서. 그럼 당연히 항수는 몇 개란 얘기야? 10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요거 보고 판단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숫자로 정확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냥 미지수로, 그러니까 변수로 이렇게 n으로 그냥 나올 때도 있어. 그럼 그냥 n인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요 A1은 정체가 뭐야? 얘는 초항이지, 초항. 그치? 초항. D는 공차.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항수하고 초항하고 공차 3개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3가지를 알아야 돼, 3가지. 예. 오케이? 예. 됐지? 3개를 알아야 돼. 맞지?
그 다음에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잘 봐. 여기 있는 그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값을 살짝 내가 a1 플러스 a1 플러스 n-1d 이렇게 살짝 바꿔볼게. 살짝. 그러면은 요 놈이 초항이지. 그치? 그리고 이게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잖아. 이게 마지막 항이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항을 보통 우리가 기호로 L이라고 쓸 거야. 마지막 항을 그냥 기호로 그냥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를 우리 보통 마랑이라고 얘기해. 마랑. 엄마야. 마랑이라고 해. 마랑. 그러면 앞에 거 초항 플러스 마랑 요렇게 해서 구하는 공식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구성이 항수, 초항, 마랑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공식이지. 그러면 얘하고 겹치는 건 뭐야? 초항하고 항수는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항수하고 초항은 알아야 구할 수 있고 거기에 공차를 알면 앞에 거 쓰는 거고 마랑을 알면 뒤에 거 쓰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뭐 둘 중에 하나만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무조건 외워야 돼. 맞지? 요걸로만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외워야 돼. 그리고 보통은 앞에 거를 좀 많이 사용하긴 해. 우리가 공차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요걸 많이 쓰긴 해. 아무튼 요렇게 잘 기억해 주면 된다. 그래서 요 합을 가지고 또 몇 개만 풀어볼게. 여기 있다. 46? 쉬어래야. 자, 요거 설명 써보자. SN은 2분의 n 2a1 플러스 n-1d. 보이지? 이거 안 보이냐 혹시? 잘 보이냐? 잘 보이지? 오케이. 네, 해볼게. 등차수열 A2가 4고 A5가 20이래.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래. A1 플러스 D는 4지. 맞아? 그치? 초항 공차로 표현하고. A5는 뭐야? A1 플러스 4D는 얼마? 22. 열림. 빼면 얼마? 빼면 마이너스 3D는 얼마? 마이너스 18이니까 D는 6이고 초항은 마이너스 2겠지. 그렇지. 맞지? 이렇게. 그리고 잘 봐. 이거 지금 보통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초항하고 공차의 관계식으로 표현해서 연립하는 거는 진짜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야. 그냥 기본으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너네가 좀 익숙해지면 그냥 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 저기 A2랑 A5가 나왔잖아. 그럼 A5-A2가 얼마야? 얘가 몇 차이지? 숫자를 보면 3차이잖아. 3차이. 그치? 그럼 A2에서 A5로 가려면 공차를 3번을 더해야 갈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빼버리면 그냥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3D가 나온다는 얘기야. 3D.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3D가 빼버리면 지금 이걸 뺀 거랑 똑같잖아. 그치? 빼버리면 18 나온다 해서 D는 6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굳이 이렇게 식으로 다 나눠서 연립한다고 해서 빼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빠르긴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D가 6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A2만 바꾸면 되잖아. A1 플러스 D가 4니까 여기가 6 대입해서 요거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좀 빨리 하는 방법도 너네가 숙지를 해주면 돼. 그래서 아무튼 초항하고 공차는 구했어. 그럼 초항, 공차 항수 몇 개? 20개. 다 나왔네, 그지? 그럼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지. 자, S20은 얼마? 2분의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9 공차. 샥. 얼마야? 10 곱하기. 얼마냐? 19 곱하기 6이 얼마야? 200, 110, 몇 개 계산이 안 돼? 50, 114 맞아? 아, 114. 114 빼기 4니까 110이지. 그래서 얼마? 1100인가? 아, 1100 나오겠지. 에이, 이렇게.
그다음 52. 자, 4와 56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대. 4하고 56 양 끝에 있고, 그지? 가운데 넣어서.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데, 이때 모든 항의 합이 660일 때 n 값을 구하래. 자, 이제 이런 걸 구할 때, 얘 마찬가지 이제 가운데 그 숫자, 저 수열을 넣은 거니까, 요것도 이제 전체 수열을 내가 잠깐 bn이라고 할게. bn. 전체 수열을. 그러면 b1이 얼마? 4. 그 다음에 저 56번째 항은, 56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이야? bn 플러스 2번째 항이지, 그치? 그게 56이란 얘기잖아. 맞아? 그럼 내가 결국 알고 있는 게 지금 초항하고 뭐야? 마랑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항수는 알아, 몰라? 몰라. n 플러스 2로만 쓸 수 있어. 그치? 그럼 이걸로 이제 두 번째 공식으로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l. 요걸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럼 공식 sn 플러스 2는 2분의 항수는 n 플러스 2에다가 초항이 4,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56이잖아. 이렇게 계산한 값이 660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풀어주면 n값 나오겠네. 맞지?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 얘가 얼마니? 60이냐? 그럼 60 깔 수 있네. 그럼 뭐 남냐 여기? 11 남네.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n 플러스 2는 뭐냐? 22냐? n은 뭐냐? 20이네. 간단하지? 그 다음에 55.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40이고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480일 때 첫째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래. 굳이 식을 써보자면 S10은 140이고 S20은 480이고 그 다음 S30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치? 그럼 요거 이제 합공식 이용해서 가볼게. 첫 번째 거는 뭐야? 2분의 10. 그 다음에 2a1 플러스 9d n-1d. 얘가 이제 140. 정리를 좀 먼저 해볼까? 요거 정리를 하면 10 깔 수 있고 양변에 2 곱할게. 얘네 약분 다 안 되니까 2 곱할게. 그럼 2a1 플러스 9d는 얼마? 엄마 이게 a냐? 굳이 2a1 플러스 9d 얼마야? 28 나오지. 그 다음 S20은 어때? 2분의 얼마? 20 곱하기 2A1 플러스 19D 해서 얘가 480이니까 마찬가지로 2 까고 10 깔 수 있네. 그럼 뭐야? 2A1 플러스 19D는 얼마? 48. 그렇지. 둘이 연립을 할게. 이거는 연립해야지. 빼볼까? 빼면 뭐야? 마이너스 10D는 얼마? 마이너스 20. 공차 2. 공차 2. 그렇지. 공차 2. 여기다 넣을게. 공차 2. 그러면 2A1은 요거 계산하고 넘기면 얼만데? 10. 그래서 A1 얼마? 5가 되겠지. 그래서 초항 공차 다 구했어. 그리고 S30이라는 거에서 이미 항수는 나와 있잖아. 그럼 바로 구할 수 있지. S30 여기다 볼까? S30은 2분의 항수 30개에다가 그 다음 초항의 2배 10 플러스 29 곱하기 공차 2 요걸 계산해주면 되겠지. 2로 까자. 요렇게 깎게. 그럼 여기 5 남네. 얼마야 이거? 5 더하기 29면 34야? 30 곱하기 34 얼마야 이거? 무시무시 1020이네. 그치? 1020이지. 됐지? 맞다. 요거 하나만 얘기하자. 이게 지금 이렇게 구한 방법이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야. 그냥 진짜 딱 그냥 FM 풀이, 교과서 풀이, 그냥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이 하나 있어. 뭐가 있지? 등차 수열?
자, A1 플러스 D,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3D, A1 플러스 4D, 그 다음 A1 플러스 5D까지만 써볼게. 6번째 항까지만 쓴 거야, 지금. 그래? 그럼 여기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2개씩 한번 더해봐, 이렇게. 2개씩 순서대로. 더하면은 앞에 거 뭐야? EA1 플러스 D, 두 번째 거는 EA1 플러스 5D, 세 번째 거는 EA1 플러스 9D라고 할 수 있잖아. 맞아? 이렇게 2개씩 연속적으로 더했을 때, 더해서 이제 만든 3개의 숫자는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공차 얼마? 4D인 등차 수열이잖아. 맞아? 이런 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개수만큼 순서대로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초항부터 지금 어디까지냐면, 얘 아니네? 초항부터 어디까지?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래? 얘가 140이래. 그리고 초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여기가 20이라고 쳐보자. 2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라고? 이게 480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여기 10에서 20 사이, 여기 340이지. 맞아? 오해하면 안 돼. 얘하고 얘가 등차 수열이 아니라 얘하고 얘가 등차 수열이다. 맞지? 왜냐면 10개, 그 다음 10개니까. 그러니까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오케이? 10개. 그래서 요렇게가 등차 수열이야. 공차 얼마야? 200이지, 200. 그러면 그 다음에 20부터 30까지 이만큼은 얼마야? 540이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뭔데? 초항부터,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값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얼마인데? 얘하고 얘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얼마야 그래서? 1020이 나오지. 이렇게 구하면 훨씬 빨리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좀 맞춰주긴 해야 돼. 이렇게 개수가 맞게 나와야 써먹을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한데, 개수가 맞게 나왔을 땐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장점이 있지.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면 좋아. 맞지? 뒤에 등비도 좀 비슷하게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좀 쓸만하다. 그 다음 59번. 자, 5번째 항이 8이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 자, 일단 공차 얼마지? 공차. A5잖아, 그치? A5가 8이고 그 다음 A13이 마이너스 16이야. 그러면은 몇 D야 이게? 5D야? 5D? 8D지, 8D. 8D가 얼마? 마이너스 24잖아. 빼면, 밑에 거에서 여기 거 바로 빼버리면. 맞아? 8D가 마이너스 24. D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리고 A5라는 건 초항 플러스 4D인데 4 곱하기 공차니까 마이너스 12가 8이라서 A1 얼마? 20으로 구할 수 있지. 맞지? 그러면 얘는 이제 초항이 20인 양수고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점 어때? 작아지는 수열이야. 맞지? 그러니까 처음에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런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게 합의 최대값이니까 어디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야? 플러스에 끝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지. 그치? 딱 여기까지만 더해야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까지 더해버리면 빼기가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몇 번째 항인지를 찾으면 돼. 그러면 항수를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찾으려면 당연히 뭘 구해야 돼? 일반항을 찾아야지. 그치? 일반항 포함돼. 얼마야?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지. 맞아? 얘가 이제 뭘로 찾을래? 요거는 뭐 상관이 없어. 솔직히 상관없다. 내가 양수를 찾는다고 하잖아. 양수를 찾는다고 하면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23보다 크면서 n은 뭐야? 3분의 23보다 작지. 그럼 대충 얘가 7점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우리가 이미 얘가 양수에서 시작해서 음수로 이어간다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나오는 수열인 걸 아니까, 양수의 끝에 항이 뭐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7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지금 양수라고 했을 때 n이 7 이하, 7점 얼마 이하라고 했으니까 n이 7번째가 이제 양수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부등호를 바꿔서 음수인 걸 찾는다고 하면 n이 똑같이 나오면서 부등호만 바뀔 거 아니야. 3분의 23 이렇게. 맞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음수가 몇 번째 항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음수가 7점 얼마보다 큰 거니까 몇 번째 항? 8번째 항부터 음수가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찾아도 되고 이렇게 찾아도 상관은 없어. 해석만 잘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7번째 항, 여기가 이제 7번째 항, 여기까지 더한 게 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S7은 얼만데? 2분의 7, 그 다음에 초항 2배 40 플러스 6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어? 얼마야 그 다음에? 요거 2로 깎아? 요거 20에 얘가 3이니까 77? 그치? 77 20에서 9 빼면 11 7 77 77 최대값은 77이다. 그 다음 64번. 자, 이것도 잠깐 보자.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총합을 구하래. 요거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하면 일단 그렇게 되는 처음 숫자, 가장 처음 스타트되는 숫자가 뭔지 찾으면 돼. 뭐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놈의 가장 처음 숫자 1이지. 1. 그 다음 뭐 더하면 돼? 3 더하면 돼. 3으로 나눌 거니까. 그치? 그럼 뭐야? 4.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10.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되게 쉬워. 찾는 거. 그럼 초항이 얼마라는 거야? 1이란 얘기고 공차가 얼마? 3이란 얘기지. 그치? 그럼 이걸로 일반항을 찾아보면 AN은 얼마? 3n-2겠네. 그치? 얘가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항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100 이하에 몇 개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 부등식을 좀 풀어줘야지. 그러면 3n은 102 이하니까 n은 뭐야? 34 이하네. 그러니까 항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4개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S34를 구하면 2분의 34 곱하기 얼마? 초항의 2배 2 플러스 33 곱하기 3.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우와 씨 무시무시. 곱하면 17 곱하기 얼마지? 우와 100 우와 씨 얼마냐? 이게 100일 아니야? 100일? 맞지? 100일 곱하기 17 얼마야 이거? 진짜? 707 101 707 101이잖아. 1717이겠네. 그치? 1717 1717 4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68번.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의 합이 530일 때 20개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래. 자, 이거는 공차가 나와 있는 거지. 얼마야? 공차가? 1이지. 1.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공차 1이야. 초항만 몰라. 그냥 초항은 A1이라고 할게. 그리고 20개라고 했으니까 항수는 20이란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모르는 게 초항밖에 없네. 그럼 넓이가 여기다 있을게. S20은 뭐야? 2분의 20에 그 다음 초항의 2배 2A1 플러스 19D 이렇게. 얘가 531. 여기서 2 깔 수 있고 10 깔 수 있네 이렇게. 그리고 19 넘겨 이렇게. 넘기면 2A1 얼마? 34. 그치 34. 그래서 초항 얼마? 17이지. 좋아. 그러면은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 일반항. 어차피 또 이제 그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일반항은 1n, 그치? 플러스 얼마? 16이겠지. 그치? 초항이 17이니까. 그러면은 20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니까 얼마야? A20은? 36이지. 그치? 그래서 가장 큰 숫자는 3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네. 등비 수열. 등비. 일단 등비 수열은 비율이 같은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뭐냐면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 요거랑 그다음 뭐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 얘네들이 전부 같을 때 같은 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같은 비율을 가질 때 이런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R을 우리가 공비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등비 수열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등차랑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비율로 생각하면 좀 생각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그냥 곱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쉬워.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뒤에 있는 항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것도 곱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더 쉽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 4, 8, 16, 32 이렇게 나왔어. 수열이. 그럼 이거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그치? 공비가 얼마? 공비가 2가 되겠지. 2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니까. 그치? 그래서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작업을 할 건데 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것도 똑같아. 등차가 더했다면 이제 등비는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A1에서 A2로 넘어가려면 공비를 한 번 곱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A1에서 A3까지 넘어가려면 공비를 2번을 곱해야 되고 A4까지 넘어가려면 3번을 곱해야 되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N번째 항까지는 어때?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 초항에서. N-1번 곱하면 그럼 이제 일반항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잘 외워주면 돼. 요게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다. 뭐 간단하지? 계산할 게 별로 없지 그냥.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지. 그냥 초항하고 공비만 알면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끝이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예시, 요거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초항 얼마? 초항 4, 공비 2에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지금은 또 이제 계산이 좀 되니까 얘 2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2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등비 중항도 좀 얘기를 해보자. 등비 중항. 자, 요것도 순서대로 세 개의 숫자가 AX, B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때 이제 가운데 X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요거는 비율, 요걸로 가볼게. 요걸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 그리고 앞에 있는 항분의 뒤에 있는 항 요 둘이 이제 공비로 같다고 했잖아. 여기 비율에서 보면. 그지? 그래서 이제 x 곱하고 a 곱해버리면 x제곱은 ab라는 게 나오고 만족하는 x값은 뿔마 루트 ab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등비 중항의 종류가 두 가지야.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외워서 쓰기보다는 보통 이걸로 많이 외워서 써.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해서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 뭐 예시 하나만 들어보면 3하고 x하고 27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x값을 구하래. 그럼 가운데 거 제곱은 사이드의 곱이니까 81 해서 x값 얼마? x값은 뿔마 9가 되겠지. 두 가지 다 가능하지. 3, 9, 27 1이라고 하면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공비가 3. 그다음 만약에 3 마이너스 9 27이면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본이 3개인데 기본만 3개고 이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좀 더 늘어날 수 있어. 요게 이제 앞에 게 뭐 C, 그 다음 요 뒤에 게 D 이렇게 나왔을 때 이 5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비율이기 때문에 C분의 D를 C분의 D래. C 곱하기 D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가운데 거의 제곱은 가장 끝에. 요 간격도 같잖아. 그럼 R 제곱 간격이고 R 제곱 간격일 거 아니야? 그치? R 제곱 R 제곱 곱한 거니까. 그래서 CD 곱한 게 X 제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이고, 등비 중앙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합도 바로 해볼게. 합까지 같이 가보자. 자, 여기가 등비 수열의 합인데, 등비 수열 합. 얘도 등차 수열이랑 마찬가지로 얘 고유의 공식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잘 같이 외워줘야 되는데, 일단은 써볼게. SN은 초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등비 수열이니까 A1R로 표현할 수 있고, 세 번째 항은 R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항까지 저 합이니까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SN을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양변에 공비를 곱할 거야. 공비를 곱하면 RSN은 여기다 공비 곱하면 뭐야? RA1이지. 그치? A1R. 그거를 한 칸 띄어서 여기다 쓸게. A1R. 그래야 이제 맞출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다 R 곱하면 뭐야? A1R제곱. 그 다음 쭉 곱해서 요 전에다가 R 곱하면 A1R의 N-1제곱이고, 마지막에 R 곱하면 A1R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둘이 뭐 할 거냐면 뺄 거야. 둘이 빼버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 그치? 이 부분이 날아가지.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리고 좌변을 계산해보면 SN-RSN 나올 거고, 우변은 A1-A1R의 N제곱이 나올 거야. 그래서 좌변 SN으로 살짝 묶어주면 SN의 1-R은 우변 A1으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 쓸 수 있고, 양변에 1-R로 나눠주면 SN은 1-R분의 A1 그 다음 1-R의 N제곱,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외우면 돼. 맞지? 잘 외워서 써먹으면 돼. 이것도 이제 구성을 좀 보면 여기 초항이 있지. 초항. 그 다음 R은 뭐야? 공비. 그치? 그 다음 N은 뭐지? 항수잖아. 항수.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초항, 공비, 항수 3개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이렇게 이제 써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요거랑 이제 일반항이랑 좀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N제곱이다. N-1제곱이 아니라 N제곱이야. 항수 제곱이야. 일반항은 N-1제곱이 맞는데 얘는 N제곱이야. 헷갈리면 안 돼. 맞지? 그리고 얘는 공식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R과 1을 자리 바꿔서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쓰기도 해. 왜 굳이 두 개를 나눠서 쓰냐면 공비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은 만약에 공비가 4인데 1보다 큰데 이걸 써버리면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계산이 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공비가 1보다 클 땐 뒤에 거 쓰고 작을 때 앞에 거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지? 그래서 그걸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은 사실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지. 왜냐면 공비가 1이면 분모가 뭐 돼? 0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쓰는 공식이야. 그럼 만약에 공비가 1이면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 공비가 1이면 뭐 예를 들어서 초항이 5, 그 다음에 공비가 1인 등비수열에 뭐 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초항부터. 그러면은 뭐야 이거? 5를 몇 번 더한 거야? 4번 더한 거니까 5 곱하기 4. 그지?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니까 초항 곱하기 항수가 되겠지. 초항 곱하기 항수. 그래서 공식은 공비가 1일 때는 A1N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도 공식이 조금 나뉘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외워서 써먹으면 돼. 됐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 뭐가 있을까? 3, 6, 12, 24 이렇게 있대. 자, 여기서 이런 수열에서 S10을 구하고 싶대. 얼마야 그러면? S10 공비 얼마? 공비는 2, 초항은 3, 맞지? 항수는 몇 개? 10개. 그럼 뭐라고 쓰면 돼? 2-1분의, 그치?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분의 초항 3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치? 뭐 이거는 이 정도는 계산이 가능하니까 뭐 1분의 3 곱하기
1024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3천 얼마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것도 대표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잘하면 시간이 되겠는데? 좋은데? 되겠는데? 아주 좋은데? 여기다. 78. 자, 우리 등비수열은 등차랑 패턴이 좀 비슷해.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등차 잘하면 등비도 잘 하게 되는데, 일단 보면 A2 두 번째 항이 이제 2라고 나왔어. 써볼게. A2는 2.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54. A5는 54. 자, 얘도 마찬가지로 초항과 공비로 이제 표현을 할 거야. 초항 공비로. 일반 항이 우리 그 A1 아래 n-1제곱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초항과 공비로 표현할 건데, 그럼 얘는 A1R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A1R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등차 수열은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연립했다면, 등비는 이제 곱하거나 나눠서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분의 54. 지금은 나눠서 연립하는 거지. 그럼 약분 때리면 얼마? R 세제곱이 27이니까 R 값 얼마야? R 값은 3이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R 값이 3이니까 A2, 처음에 나와 있는 A2가 A1 곱하기 R이니까 3, 얘가 2잖아. A1은 얼마야? 3분의 2겠지. 그래서 초항하고 공비를 전부 구했으니까 네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겠지. 네 번째 항.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볼까? 일반항부터 해보자. 3분의 2 곱하기 3의 n-1제곱이고, 네 번째 항이니까 4 대입하면 3분의 2 곱하기 3의 세제곱. 얼마 나와? 18이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된다. 지금 우리 A2가 2니까 A4를 찾고 있는 거잖아. A4는 A2에 비해서 공비를 몇 번 더 곱하면 돼? 2번 더 곱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A2가 2니까 여기다가 얘 제곱해서 곱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바로 일반항 구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82.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저게 성립할 때 A6을 구하래. 자, A2는 A1R, 얘가 18이고, 그 다음 A9는 A1R 8제곱, 9분의 1 A1R 6제곱. 깔 수 있네, 이렇게. 샥샥. 그럼 R제곱은 9분의 1. R값 얼마? 뿔마 3분의 1이지, 그치? 근데 뭐라 했어,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니까 이제 여기서 골라서 3분의 1로 쓰는 거지. 그럼 R값이 3분의 1이면 A1은 얼만데? 54지. 54. 초항 공비 다 구했지. 그래서 A6을 구하래. A6. A6은 뭐야? A6은 뭐 A1 아래 5제곱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54 곱하기 3의 5제곱분의 1 계산 때리면은 27까지는 사라지잖아. 그래서 9분의 여기 남는 게 2가 되겠지.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것도 이제 두 번째 항이 18로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R 세제곱, R 4제곱 하면 A6이 나오긴 하겠네. 이렇게. 그치? 근데 뭐 거기서 거기네, 뭐 어차피. 여기다 18 곱하기 3분의 1의 4제곱인데 뭐 비슷하네.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 다음에 86번.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저걸 만족할 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 해보자. A1 R제곱이 3, A1 R 4제곱은 9. 나누면 어떻게 돼? 뭐 이거분의 요거 해볼게. 요거분의 요거 하면 그냥 R제곱이지. R제곱이 이제 나누면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 R제곱이 3이니까 A1은 얼마야? 1이지. 1. 그래서 초항하고 공비도 이제 뿔마 루트 3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거든. 근데 굳이 R 값을 쓰지 않고
그냥 이제 이대로 계산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AN의 제곱이 나와 있거든. 우리 AN이라는 일반항은 A1 아래 N-1제곱이잖아. 그럼 이거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 그냥 A1 제곱에 R 제곱에 N-1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다 제곱을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R 제곱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지. 굳이 루트 3이라고 쓰지 않고. 그리고 얘가 또 1이니까 그냥 3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N 제곱이. 그치? 그럼 문제에서 AN 제곱, 그러니까 3의 N-1제곱이 1000보다 커지는 N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3의 거듭 제곱은 뭐부터 1000보다 커지지? 몇 제곱부터? 6제곱? 진짜? 3의 4제곱이 얼마야? 3의 4제곱 8 하나, 그치? 8 하나. 그 다음 3의 5제곱 2, 4, 3, 그치? 그 다음 6제곱 7, 7이고, 7이고, 그치? 729, 그치? 그러니까 1000을 넘어가는 건 몇 제곱부터? 7제곱부터, 그치? 729에 3 곱하면 2000 넘어가니까, 그치? 그래서 n이 최소 8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값은 8이다. 그 다음 89. 자, 2와 162 사이에 양수 3개 A, B, C 넣어서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A, B, C 합을 구하래. 5개네, 그지? 가운데 B고. 그럼 B제곱은 얼마라고? 뭐라고 할 수 있어? 324라고 할 수 있어. B는 뭐야? 양수라고 했으니까. 324 나오는 저 자연수 뭐 있지? 자연스러운 수. 내추럴 넘버. 뭐 18이 있지, 18. B는 18이야. 그리고 EAB도 당연히 이제 순서대로 등비잖아. 그치? 요렇게 쓸 수 있겠는데. 그럼 A제곱은 뭐야? 36. A는 6. 그 다음에 18, C, 160. 엄마 무시. 요거 말고 이거 너무 무시무시하다. 이거 곱하기 좀 빡시네, 그치? 그러면 그냥 이것도 이렇게 써볼게. B제곱은 또 AC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치? 요걸로 가보자. 그럼 뭐야? B제곱이 18의 제곱, A는 6으로 구했으니까 6 곱하기 C잖아. 그럼 여기서 C 값은 얼마인데? 요거 6 하나 까면은 3 곱하기 18이니까 54지, 54. 그치? 이렇게. 그래서 A, B, C 다 구했지. 그래서 다 더하래. 얘랑 더하면 얼마? 78이 나오겠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92. 자, 요 세 양수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x값을 구하래.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9x제곱. 그냥 전개하면 몇 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 나오니까 그냥 정리만 조금 해서 인수분해만 이쁘게 잘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마이너스 18인가? 이렇게. 6, 3, 18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값은 6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탈락이지. 그지? 양수. 그래서 6만 되겠지. 네?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 자, 이거는 아까 등차랑은 조금 달라. 등차랑은 다르게 얘를 만약에 가운데를 A라고 하게 되면 얘는 곱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에 게 R분의 A로 해서 이렇게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써.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얘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A하고 AR 제곱 그냥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요 놈을 다 더했을 때 얼마래? 7이래. 곱은 8이래. A 세제곱, R 세제곱 8. AR 얼마? 2. A는 R분의 2겠지. 됐어? 이렇게 해서 A 대신에 R분의 1을 대입을 하면 돼. 얘들 분수가 나오긴 하네. 거기다. 그냥 이렇게 해, 그냥. 대입하면 얼마야? R분의 2 플러스 2 플러스 2R. 얘가 7이네. 양변에 R 곱하면 뭐야? 2 플러스 2R 플러스 2R 제곱은 7R. 네?
2R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 1, 2, 2, 1 마마니까 R 값은 얼마? 2 또는 2분의 1이지. 이것도 상관없지. 그치? R이 2라면 세 수는 1, 2, 4고 그 다음에 R이 2분의 1이라면 세 수는 4, 2, 1일 거야. 순서만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상관없어. 가장 큰 수는 그래서 4가 되겠지. 그치? 예. 그 다음 1000번. 자,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형의 활용이 같이 나와. 요즘 잘 나오는데 요 일단 이번 시험에서도 너네가 등비 그 도형 문제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거의 한 문제는 안 내는 학교가 없을 정도니까 되게 잘 나오니까 좀 이거는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잠깐 읽어보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 여기서 그림처럼 1을 시행해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정삼각형을 만들었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4등분 되잖아, 이거.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오려냈대.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그지? 그렇게 해서 1을 시행이라고 하고, 남은 정삼각형들도 방금 했던 시행을 똑같이 가운데 오려내서 이제 남는 것도 쓰고, 거기 또 남은 거를 또 그렇게 오려내서 쓰고, 이런 식으로 10회 시행을 했을 때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맞지? 그러면 일단 넓이부터 찾아야지. 이 정삼각형 넓이는 얼마지? 4분의 루트 3 a제곱 얼마야? 4루트 3. 그치? 어우 좋아. 그러면 첫 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넓이는 뭐야? 4루트 3 넓이에 얼마? 4분의 3이지. 그치? 4분의 1이 빠졌으니까 4분의 3만 남지. 맞지? 이게 초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넓이. 첫 번째 시행하고 남아있는 넓이가 이거 세 개잖아. 맞지? 그럼 두 번째 시행은 여기다가 또 가운데 이제 이렇게 정삼각형 연결해갖고 가운데 오려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하나도 또 이제 4분의 뭐야? 이 하나당 4분의 4, 그러니까 이 하나의 넓이에 또 4분의 3이잖아. 그치? 근데 그게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넓이에 또 4분의 3이 되는 거지. 4분의 3이니까. 뭐 굳이 이걸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지. 이 넓이는 4루트 3이지. 요 넓이 하나는 4루트 3 곱하기 4분의 1이지. 요거 하나는. 그치? 요거 하나. 이거에 뭐야? 4분의 3이잖아. 가운데 거 오래됐으니까. 그치? 그럼 이거의 4분의 3인 거야. 지금 이 넓이. 요거랑 요거는. 맞지?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곱하기 3이라고 치면 요게 4분의 3 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4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좀 잘 안 보이면 좀 쪼개서 보면 돼. 하나 하고 하나 뭐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 계산을 안 했잖아. 굳이 이거를 또 이제 3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안 해놓은 게 이렇게 좀 계산 과정을 써놔야 너네가 좀 보기가 편해. 규칙이 좀 잘 보이기 때문에 나는 좀 이렇게 푸는 편이야. 그치? 좀 이렇게 계산 과정을 써주는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초항 얼마? 아니 초항 얼마가 아니라 우리 10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잖아. 맞지? 그럼 그냥 A10을 가면 되지. A10 얼만데? 4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몇 제곱? 10제곱이 되겠지. 그치? 여기 규칙이 1일 때 1제곱, 2일 때 제곱이니까. 맞지? 그래서 요렇게.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네. 3번. 그치? 3번. 그 다음 천사. 좋아. 자, 수열 AN에 대해서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을 때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자, 여기서 초항 얼마? 이건 뭐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야 초항? 2. 공비. 공비 얼마지? 4. 맞지? 공비 4야. 이거 너네 이제 일반항 볼 때 일단 지금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지수 형태라는 거는 이제 봤잖아. 그지? 지수 형태인데 근데 이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은 요렇게 봐야 돼. 요렇게까지. n 앞에까지 같이 봐야 돼. 지수의 n 앞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의 n-1제곱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를 내가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2의 2n-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했다고 공비가 2라고 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보면 돼. 공비는. 초항이야 뭐 1 대입하면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공비는 이렇게 같이 보면 돼. 이렇게. n 개수까지. 그래서 공비가 4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항수도 나와 있지. 그러면 S10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분의 얼마? 2 곱하기 2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분배 때리면 3분의 2의 21제곱 마이너스 2 P 얼마? 21이지. 그치? 어렵지 않지? 아이 쉽다. 그 다음에 10번도 10번 22 요거 한번 보자. 네. 자 이것도 똑같아. 자 얘도 지금 SN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합이야. 이때 저렇게 나왔을 때 S3N 구하래. 일단 SN은 1-R분의 초항의 1-R의 N제곱 얘가 이제 3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S2N은 1-R분의 초항의 1-R의 2N제곱이 50이란 얘기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1-R분의 A1의 1-R의 3N제곱 이거를 찾고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둘을 연립을 적당히 해주면 돼. 이것도 나눠주면 돼. 이렇게 나눠주면 1-R A1 약분되고 얘 뭔 차? 합차. 얘는 이제 1 플러스 R N제곱이랑 1-R N제곱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 때릴 수 있잖아. 그러면 좌변에 남는 게 뭐냐면 1 플러스 R N제곱 분의 1이 남고 우변은 5분의 3이 남겠지. 맞아? 그 이제 역수를 취해주면 1 플러스 R의 N제곱은 얼마? 3분의 5가 되고 R의 N제곱은 3분의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R의 N제곱까지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치? 여기 1-R이라든지 A1도 구해야 되니까 요걸 다시 여기다 처음에 대입을 해봐. 처음식에 대입을 해서 보면 1-R분의 A1 그 다음 1-얘가 3분의 2잖아. 요 놈이 지금 30이라고 나왔어. 그럼 1-R분의 A1은 얼마? 90이지. 맞아? 90이잖아. 90 맞아? 얘가 3분의 1이잖아. 그치? 양변에 3 곱하면 90이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요걸 통째로 그냥 쓰면 돼. 여기서 R이랑 A1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통째로 쓰면 돼. 통째로. 요렇게 통째로 쓰면 되잖아. 그치? 요만큼이 90이란 얘기지. 곱하기 그 다음 1 마이너스 요 R의 3N제곱이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놈은 R의 N제곱에 전체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R의 N제곱을 우리가 3분의 2로 구해놨으니까 이거 세제곱 해버리면 27분의 얼마? 8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 때리면 돼. 그럼 90 곱하기 27분의 얼마야? 15 나오네. 15. 그치? 그러면은 9, 3, 27, 10, 3, 5, 15. 그래서 계산하면 50이 나오겠지. 됐어? 에이. 그리고 요것도 좀 얘기해보자. 이 등비수열도 있잖아. 등비수열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거는 그냥 좀 기본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등비수열도 봐봐. 자, A1R, A1R 제곱, A1R 세제곱, R 4제곱, R 5제곱 이라고 했을 때 두 개씩 더해볼게. 두 개씩 더해서 묶어봐. A1으로 묶어봐. 그럼 1 플러스 R 그 다음은 A1 R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 그 다음에 A1 R 4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 이렇게 두 개씩 같은 개수씩 연속으로 더해서 새로 만든 수열은 이건 또 무슨 수열이야? 이것도 등비 수열이지. 공비가 얼마?
공비가 R제곱인 등비 수열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를 또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아까 등차랑 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뭐라고 했냐면 얘가 30이라고 했거든. 여기 30. 맞지? 그리고 초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래? 이만큼이 얼마? 얘가 50이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등비 수열이 아니야. 그치? 이 둘이 등비 수열이 아니라 얘하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등비 수열이야. 여기 얼만데? 20이잖아. 50에서 30 빼버리면. 그치? 공비 얼마란 얘기야? 공비. 등차가 아니 공비. 3분의 2지, 3분의 2.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3n까지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40이란 얘기지. 어디가? 아까 누가 15라고 했는데 19야? 그렇대. 19래. 그치. 그럼 계산이 안 되네. 3분의 얼마야 그러면? 어? 뭔가 이상하네. 그치? 3분 이상하지? 요거부터 하자. 그럼 아무튼 요거하고 이제 이거 더한 게 3n이잖아. S3n. 얼마야 더하면 그러면? 3분의? 얘가 3분의 150이잖아. 그지? 그럼 더하면 얼마인데? 3분의 190이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이게 맞지. 그러니까 요거 50이 틀렸겠지. 그치. 여기가 얼마라고? 빼면? 90 곱하기 27분의 그러네. 10분의. 뭐야. 그럼 9 약분하면 3분의 여기가 10 나오니까 190 나오네.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도 지금은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맞지? 개수가 다르면 못 하는데 같았을 때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지.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 요것도 해도 되겠는데? 23번? 자, 23번도 보자. 어느 지역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의 전입자 수가 50만 명이래. 그치? 20년 동안 전입자 수가 50만 명. 그리고 이 중에 10만 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전입자 수라고 한대. 그치? 이때 이 지역의 전입자 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할 때 21년의 전입자 수는 2001년의 전입자 수의 몇 배인지 구하래. 그러면은 2001년부터 가보자. 2001년의 전입자 수를 뭐라고 할래? 얘를 A1이라고 할게. 그치? 가장 처음 거니까 A1이라고 해볼게. 자, 그리고 20년 동안의 전입자 수라는 거는 뭐야? S20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2001년의 전입자 수, 2002년의 전입자 수는 A2, 2003년의 전입자 수는 A3 이런 식으로 하면 2020년까지의 전입자 수를 다 더한 게 50만 명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S20을 50이라고 쓸 수 있지. 50. 그리고 얘가 지금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그 비율을 이제 R이라고 하는 거지. 공비라고.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 S20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1-R분의 초항 A1의 1-R의 20제곱 얘가 50만 명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식을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10만 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전입자 수래. 저 10만 명은 그럼 뭐야? 뭐라고 할 수 있어? 2011년의 전입자 수가 뭐야? 기호로 표현하면 A 11이지, 그치?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A 20까지지, 그치?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굳이 S로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S20-S10인 거지. 그치? 20번째 항까지 합해서 이제 10번째 항까지 합을 빼서 그치?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얘가 10만 명이란 얘기야. 됐어? 됐지?
그럼 요것도 식으로 좀 써볼게. 근데 요 이렇게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얘가 50만 명이니까 그럼 S10이 뭐라는 얘기야? 40만 명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S10이 40만 명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식을 써볼게. S10은 40만 명이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자. 1-R분의 A1 그리고 1-R에 10제곱이 4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이것도 연립할 수 있지, 그지? 연립해볼게. 나눠볼게, 바로 또. 나눠버리면 뭐야? 나누면 뭐 나오냐? 요 약분 때리고, 이거 뭔 차? 합차, 그지? 합차해서 약분 때리면 뭐야? 1 플러스 R에 10제곱, 얘가 4분의 5, 그지? 그럼 R의 10제곱이 얼마? 4분의 1이겠네, 그치? 1 이렇게 나오겠지. 네. 다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2021년의 전입자 수라는 건 뭐야? A21이지. 그치? 이놈은 2001년의 전입자 수 A1 이거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됐어? 그치? 아니야? 맞잖아. 그치? 그럼 A21은 뭐야? A1R의 몇 제곱이야? 20제곱이지. 그리고 A1은 뭐 그냥 쓸 수 있고 곱하기 K라고 해볼게. 그럼 A1 까버리면 R 값이 K 값이 R의 20제곱이랑 같다는 얘기잖아. K는 R의 20제곱. 근데 R의 20제곱은 뭔데? 이거의 몇 제곱이야? 제곱이지. 양변 제곱하면 되지. 그래서 16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16분의 1배란 얘기지. 됐어? 뭐니? 그 다음에 요거까지 얘기해도 되겠는데? 뭐 한숨이야 씨. 너네 이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알고 있지? 몰라? 알아 몰라. 요거 잠깐 얘기해도 되겠는데? 자세하게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잠깐 얘기할게. 잠깐. 자, 요 수열의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이거는 모든 수열에서 사용이 되는 내용이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써먹냐면 SN이 주어졌을 때, SN이라는 건 어떤 수열의 합이잖아. 그치? 그리고 N이라는 거는 SN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이걸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SN을 해석을 했을 때 S1이라는 거는 초항부터 초항까지 합이니까 뭐랑 같아? 그냥 A1과 같겠지, 그지? 그리고 S2는 뭐야? A1 플러스 A2라고 할 수 있고 S3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 Sn-1이라는 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쭉 가서 An-1이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 Sn은 뭐야 그러면? A1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AN까지의 합이잖아,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한번 뺀다고 생각을 해봐. 빼버리면 이만큼이 어떻게 돼? 이만큼이 날아가지. 맞지?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좌변은 SN에서 SN-1을 뺀 거고 우변은 남는 게 AN만 나오잖아. 맞아? AN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됐지? 이런 식으로 뭐 예시를 그냥 하나만 들어보면 SN을 뭐 N 플러스 4라고 했을 때 미친놈아 N 플러스 4 말고 그냥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해보자. 이랬을 때 Sn-1을 찾아보면 N에다가 N-1 대입하면 N-1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1이니까 정리만 살짝 해보면 N제곱에 플러스 N제곱이네. 그치? N제곱이지? 마이너스 N제곱이네? 그러네, N제곱이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SN에서 SN-1을 빼. N제곱 아니야? 마이너스 1. 그치.
빼면 뭐 나와? 빼면 뭐 나? 2n 플러스 1 나오지.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다 라고 구하겠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합공식이, 그러니까 합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을 때 이걸로 이제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이거는 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이랑 귀납적 정의에 거기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공식이라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내용이야. 기억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구한 일반항에는 조건이 좀 있어.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 상태에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는 상관없지만 얘는 어때? S0이니까 이런 건 없잖아. 기본적으로 초항부터 여기까지의 합인데 0번째 항까지 합. 말이 안 되잖아. 0번째라는 것도 없고 아무튼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한다라고 이제 조건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구한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만 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내가 이제 일반항 구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2부터만 대입할 수 있다고. 2부터만. 그래서 2 대입하면 뭐야? A2는 5 나와. A3는 뭐 나와? 7 나와. A4는 9 나와. A5는 11 나와. A6는 13 나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뒤에 항을 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A1은 어때? 못 구하는 거지. 이걸로는 못 구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했던 이놈을 이용해서 초항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S1하고 A1하고 뭐 한 거? A1하고 같은 거. S1은 A1이랑 같다. 요렇게가 이제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한 세트의 공식이야. 잘 외워주면 돼. 이걸로 일반항 찾고 뭐 어떤 항을 구하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항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초항은 이제 요거 S1으로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요거 같은 경우 1 대입하면 얼만데? 3이잖아.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구했을 때 원래 일반항을 이제 써주면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서 써야 돼. 나눠서. 앞에 요거 지금 구한 건 2n 플러스 1이잖아. 그리고 n이 2 이상일 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따로 지금 3 나왔으니까 3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됐지?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써줘야 돼. 알았지?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얘랑 어때? 같잖아. 그럴 때만 그냥 합쳐서 써주면 돼. 2n 플러스 1. 나누는 의미가 없지. 같게 되면. 그치? 이게 다를 때 확실하게 나눠주면 되고 만약에 같게 돼. 그러니까 1 대입하면 안 되는데 살짝 대입했을 때 얘랑 같은 게 보이면 그러면 이제 합쳐서 그냥 써도 상관은 없지. 됐지? 다를 때는 확실히 나눠줘야 돼. 알았지? 나눠서 써줘야 된다. 요게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 뒤에 보니까 두 가지의 그 유형이 있는데 그것도 좀 풀어볼게. 여기 있다. 73. 아하. 자, 요놈 한번 해보자.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SN, 방금 내가 했던 거네.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래.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의 합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보통 이렇게 안 줘. 뭐 무슨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줘. 그래서 일단 요 상태에서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지금 밑에 거 원하는 걸 보면은 홀수 번째 항의 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새로 수열을 만들어서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일반항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Sn-1을 계산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2n-2니까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빼면 얼마? AN은? 빼면 2n 플러스 1이 나온다고 했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 그리고 1 넣었을 때는 3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얘 지금 똑같기 때문에 그냥 AN은 2n 플러스 3이라고,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맞지? 그래서 일반항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했어. 근데 일반항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 1차식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무슨 수열이란 얘기야? 등차 수열이란 얘기지. 등차. 맞지? 아까 우리 그 공식 생각해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같은 경우는 n에 관한 1차 이하의 식이고
등비 수열은 지수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 형태 좀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1차식이 나왔네. 그럼 등차 수열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홀수 번째 항을 찾고 싶은 거야. 홀수 번째 항. 그러면 얘 초항이 3이고 두 번째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2잖아. 2. 맞지? 그러면은 지금 홀수 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두 칸씩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것도 어찌됐건 등차 수열이고 그러면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지. 두 칸씩 넘어가니까. 그치? 공차가 2D가 돼버리니까 공차가 4가 되겠지.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수열을 내가 그냥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잠깐 두면 B1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야. 맞지? 항수는 몇 개야? 항수는 몇 개지? A 99까지면 몇 개야? 항수가. 저게 1357 가고 있는데 1, 2, 3, 4가 아니라 응? 몇 개? 50개. 그치 50개죠 50개. 맞아 50개. 왜냐면 지금 그 규칙이 1357 이런 규칙이잖아. 맞지? 그럼 요거는 이제 2n-1 규칙 아니야? 맞지?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5 나오고 이렇게. 얘가 99 되는 게 n 값이 얼만데? 50이잖아 50. 그러니까 50개란 얘기지. 그래서 항수 50개야. 그럼 항수 50개에서 이제 합을 구하면 2분의 50에 초항 2배 6 플러스 n-1 d 공차 해서 계산 때리면 무시무시 50 곱하기 얼마야? 이게 98 더하기 3이니까 100일인가? 100일. 오 얼마야? 5050이네 5050. 그치 505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물론 이제 배워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긴 하지. 그치? 특징이 있어서 굳이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건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요렇게 이제 풀어 일단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어. 아직 하나 남았다. 오씨 어디였지? 여기 있네. 19번.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이 저렇게 나온대.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무슨 수열의 합인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SN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걸 구해줘야 되는데 일반항 찾고 있는 거네 그냥. 그치? 일반항 찾으래. 그럼 여기 SN-1은 뭐야? 10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00이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빼버리면 이제 뭐야? 빼버리면 AN이 나오는 거지. 그치? 우변은 얼만데 빼면? 얘 날라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10의 N 플러스 2제곱에서 10의 N 플러스 1제곱 빼는 거니까 요거 얼마야 계산하면? 계산 어떻게 되지? (9 곱하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얘를 10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n 플러스 1제곱으로 표현하면 10 빼기 얼마야? 10 빼기 1이지. 그치? 그래서 얼마?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근데 n-1제곱으로 표현하래. 오씨 그럼 뭐야 이거? n-1제곱 10의 n-2제곱 미친놈아 2제곱 왜 나오니? n-1제곱 하면 뭐야? 곱하기 100분의 9 아니야? 100분의 9래. 미친놈아. 네? 뭐가? n-1 아니야 n-1 아니야? 그럴까지 마. n 플러스 1이라고? n-1 아니야? 오씨 n 플러스 1네? 그러네. 그럼 이게 맞네. 그치? 이대로 가야지. 그래서 P하고 Q가 되겠지. PQ, P에서 Q를 빼래.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그리고 이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 등차 수열이랑 비슷하게 그 등비 수열만의 그 합의 특징이 좀 있긴 하잖아. 그래서
그것도 같이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 방법으로 요걸로 일단 연습을 해. 알았지? 아직 2분 남았어. 짐 싸고 지랄이야. 어?